한밤중 78세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니, 손녀라고 믿었던 목소리였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울먹이는 그 목소리는 억양도 숨소리도 말투도 완벽하게 손녀 그 자체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챙겨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300만 원.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보내야 할 돈이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편의점 직원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외쳤다. 할머니, 지금 그거 사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돈은 빠져나갔고 화면에는 송금 완료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빈이가 지금 집에 있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평생 모은 돈 300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럼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한영자라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50년째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고 혼자 살고 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딸 수진이와 손녀 수빈이에요. 딸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고 손녀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평생 남의 패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공지능 목소리 사기에 당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는 지난달 목요일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밤 10시쯤 텔레비전을 보다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녀 수빈이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었죠. 여보세요? 수빈아? 할머니. 나야. 수빈이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수빈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울먹이는 것 같았죠. 수빈아,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정말 큰일 났어. 손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어디 다쳤어? 차로 사람을 다쳤어요. 교통사고 냈어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차 사고라니. 사람을 다쳤다니. 뭐? 지금 어디야? 다친 데는 없고? 저는 없어요. 근데 할머니.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요. 지금 경찰서야. 합의하라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지금 바로 합의금 3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누구야? 그 사람은? 경찰이요. 할머니, 제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알면 혼날 거예요. 할머니만 도와주세요. 손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울먹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할머니. 고마워요. 빨리 보내주세요. 제발. 계좌번호 알려줘. 어디로 보내면 돼? 남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KB은행 010-5784-1230입니다. 예금주는 김민수요. 지금 당장 보내셔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도 않았죠.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할머니. 제발요. 빨리요. 정말 급해요. 손녀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어요.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편의점을 찾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빨리 가야 했어요.
손녀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조여왔죠. 5분쯤 걸었을까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2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 이체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자동 입금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하시면 돼요. 도와드릴까요? 네, 좀 도와주세요. 직원이 자동 입금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이 복잡했어요. 어르신 얼마 보내시려고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요? 이 시간에요? 직원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손녀한테 보내는 거예요. 직원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엄청 많거든요. 가족 사칭해서 돈 요구하는 거요. 혹시 손녀분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해 봤어요. 방금 통화했어요. 진짜 손녀분 맞아요? 목소리만 듣고 확인하신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 손녀 목소리 제가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상통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정말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급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손녀가 경찰서에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정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민호 씨가 자동 입금기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했죠. 300만 원. 평생 모은 돈 중에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예금주 확인하세요. 김민수 맞죠? 네, 맞아요. 어르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민호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손녀 믿어요. 마지막 확인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기 직전 민호 씨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왜 그래요? 지금 그거 정말 사기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하지만 저는 민호 씨의 손을 뿌리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송금 완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3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딸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이 시간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왔어.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수빈이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예요. 뭐? 수빈이가 방금 저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한테 이상한 전화 왔냐고. 수빈이 지금 집에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에요, 엄마. 인공지능으로 목소리 만들어서 속이는 거래요. 저는 자동 입금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송금 완료 글자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엄마? 엄마, 혹시 돈 보내셨어요? 보냈어. 얼마요? 300만 원. 전화기 너머로 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하세요. 취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호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은행 긴급번호 알아요. 지금 바로 전화 드릴게요. 민호 씨가 자기 휴대폰으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KB은행이요?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건으로 긴급하게 연락드립니다. 300만 원 송금 취소 가능한가요? 방금 3분 전에 보낸 건데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계좌번호는? 잠깐만요. 민호 씨가 자동 입금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010-5784-1230이요. 예금주 김민수. 네,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민호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중이래요. 아직 인출 안 됐으면 막을 수 있대요. 저는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접니다. 어떻게 됐나요? 민호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 씨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이미 인출됐대요. 막을 수가 없대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하는 건데. 민호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딸 수진이가 택시를 타고 편의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300만 원. 다 날렸어. 평생 모은 돈을. 저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네 집에서 잤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손녀 수빈이도 집에 있었어요. 수빈이를 보자마자 저는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똑같았어. 진짜 내가 우는 줄 알았어. 수빈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발전했대요. 목소리 샘플 몇 초만 있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대요. 그럼 내 돈 300만 원은 어떻게? 딸 수진이가 차를 내와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은행하고도 상담해 봐야 하고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이면 수빈이 학비에 보태줄 수도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노원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갔어요. 이진호 경위라는 40대 중반의 경찰관이 저희를 맞아 주었습니다.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젯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진호 경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르신, 요즘 이런 인공지능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타깃으로 하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고요.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범인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매우 교묘하게 움직여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고요. 조직이요? 네.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적 중인 조직만 해도 서너 개예요. 경위가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최근 3개월간 피해 사례들이에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분들이고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파일을 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가득했습니다. AI 음성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60대 이상 70% 차지. 평균 피해액 500만 원. 일부는 수천만 원 손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손녀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SNS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음성을 추출해요. 손녀분이 SNS 하시죠? 네.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한대요. 거기서 가져갔을 겁니다. 영상 몇 개만 있으면 인공지능이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목소리도? 네. 어르신 목소리도 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연락 오시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리고 통화는 꼭 녹음하시고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허탈했습니다.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고 범인도 잡기 어렵다니.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가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 노인들을 속이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70대 박 모 할머니는 지난달 손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화면에는 제 또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똑같았어요. 울음소리까지 우리 손녀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전문가들은 이제 단 30초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누구의 목소리든 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SNS에 올린 영상, 음성 메시지, 심지어 짧은 통화만으로도 음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면 완벽한 복제 음성을 만들어내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친구 박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 있었다며? 수진이한테 들었어. 응. 큰일 났어. 저는 순이한테 어젯밤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300만 원을? 그럼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야? 응. 인공지능이 만든 목소리래.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더 큰 피해 볼 뻔했잖아. 그래도 300만 원이야. 평생 모은 돈인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밤만 되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오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 씨도 당했어? 조심성 많은 영자 씨가? 나도 손녀 목소리인 줄 알았어. 정말 똑같았거든.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 달 전에 비슷한 전화 받았어. 아들 목소리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도요? 근데 나는 아들한테 바로 전화해서 확인했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고. 잘하셨네요. 그때 경로당 관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십니다. 경찰서에서 나오셨어요. 잠시 후 이진호 경위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경찰서 이진호 경위입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차 찾아뵀습니다. 경위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일주일 전에 당했어요. 어떤 일이셨나요? 저는 제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혀를 찼어요.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피해자는 계속 타깃이 됩니다. 정보가 이미 노출됐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도가 올 수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또 전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경위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 보스 조직 총괄. 콜센터 담당 실제 전화 거는 사람. 기술팀 AI 음성 제작. 인출책 돈 찾는 사람.
전달책 돈 전달하는 사람. 이게 조직 구조입니다.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여요. 보스는 누구예요? 아직 신원이 파악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적 중이에요. 최근에 단서를 잡았거든요. 경위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조직은 최근 3개월간 10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총액이 20억 원이 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20억이요? 네.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러분 같은 60대 이상 노인분들이에요. 피해자 연령대 60대 35%, 70대 42%, 80대 이상 18%, 기타 5%. 왜 노인들만 노리나요? 어르신들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가족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믿으시니까요.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갖고 계시잖아요. 경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요? 경위가 팸플릿을 나눠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10개명.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일단 의심. 가족이라도 영상통화로 꼭 확인.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말 것.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말 조심. 공공기관 사칭 전화 의심. 통화 내용 녹음하기. 의심되면 일일이 신고. 주변에 알리고 상의하기. 개인정보 함부로 주지 말기.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 교육이 끝나고 경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또 이상한 연락 오시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조직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표적이 된 사람은 계속 노립니다. 경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위의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았어요. 녹음 버튼도 눌렀고요. 여보세요? 할머니. 나야. 수빈이야. 또 손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았어요. 너 진짜 수빈이야? 할머니. 지금 정말 위험해. 납치됐어. 도와줘. 납치?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바로 수빈이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이가 받았어요. 잠옷을 입고 자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자고 있었어? 네, 방금 깼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통화를 끊고 아까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꺼져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이진호 경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경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또 걸려왔더라고요. 네, 제가 예상한 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 이번 목소리를 분석해봤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이전 통화하고 똑같은 AI 프로그램을 썼어요. 즉 같은 조직이라는 거죠.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조직의 기술 패턴을 파악했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이 조직은 타깃을 직접 미행하기도 해요. 집 주소, 생활 패턴 같은 걸 파악하려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은 못 봤는데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CCTV 설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니. 그날 오후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CCTV 설치 기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오늘 CCTV 설치할 거예요. 꼭 필요해? 필요해요. 경찰도 그러라고 했잖아요. 기사가 현관과 거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다음날 오후 제가 경로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움직임 감지됨. 저는 급하게 CCTV 앱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있었어요.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세상에.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지금 CCTV로 보고 있는데 남자가 집을 뒤지고 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집에 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저는 경로당에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순이가 제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저 남자 뭘 찾는 거야? 모르겠어. 무서워. 5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남자가 베란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진호 경위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저는 밖에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집에 들어가 봅시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어요.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옷장은 뒤집어져 있었죠. 뭘 찾았던 걸까요? 경위가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중요한 서류나 통장 어디 두셨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뒀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옷장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CCTV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경위가 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자, 알 것 같은데요. 아세요? 최근에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집에 침입한 전과자예요. 보이스피싱 조직하고 연결된 인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수배 공고 올리겠습니다. 경위가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혼자 계시지 마세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계시는 게 안전해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CCTV 덕분에 알았어. 엄마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요.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괜찮아. 경찰도 있고 CCTV도 있잖아. 결국 수진이가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진호 경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어르신 집에 침입한 남자 잡았어요. 정말요? 네. 어제 인천에서 검거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자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맞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조직 보스 이름이 나왔거든요. 보스요? 네. 김태준이라는 자예요. 20년 넘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온 인물이에요. 경위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 김태준 신원 확인. 20년간 2천억 원대 범죄. 피해자 수천 명. 이 사람이 제 돈을 가져간 거예요. 정확히는 이 사람이 지시를 내리고 조직원들이 실행했어요. 어르신 사건도 김태준이 기획한 거예요.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곧 잡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녁 8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영자 할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네. 할머니 돈 300만 원 가져간 사람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사과하러 전화한 거예요. 사과? 네. 할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돈 돌려드리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경찰한테 신고 취소해 주세요. 그럼 300만 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400만 원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00만 원. 아니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믿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노원역 앞 카페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혼자요? 네. 경찰 데리고 오시면 거래 취소해요. 알겠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4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진호 경위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위님 방금 김태준한테 전화 받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돈 돌려준다는데. 그거 함정이에요. 어르신을 납치하려는 거예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위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위협받으면 피해자를 직접 제거하는 것으로 악명 높아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실종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이 가는 척 하시는 거예요. 대신 저희 경찰이 함께 가고요. 현장에서 김태준을 체포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미끼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김태준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작전 회의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진호 경위와 팀원 5명이 모였어요. 어르신 이게 초소형 녹음기예요. 경위가 작은 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옷에 달고 가시면 대화가 다 녹음돼요. 그리고 이건 비상 버튼이에요. 위험하다 싶으시면 누르세요. 바로 저희가 돌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페 주변에 잠복해 있을 거예요. CCTV도 다 확인하고요. 한 여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김태준을 자극하지 마세요. 그냥 대화만 나누시고 저희 신호 기다리세요. 오후 1시 30분 저는 노원역으로 향했습니다. 5단에는 녹음기가 달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비상 버튼이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블루문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김태준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할머니 오셨네요.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돈 가져오셨어요? 김태준이 검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400만 원 있어요. 세어보실래요? 아니요. 할머니는 똑똑하시네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할 일이 있어요.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경찰 신고 취소 각서예요.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인하면 돈 드릴게요. 간단하죠?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꼼짝마. 김태준 넌 체포됐어.
이진호 경위가 외쳤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뛰었어요. 저놈 잡아. 경찰들이 뒤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카페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이진호 경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김태준 잡았습니다. 경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밖으로 나가니 김태준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하지만 조직은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김태준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 김태준 검거. 78세 할머니 미끼 역할로 검거 성공. 20년간 도주하던 거물급 범죄자 붙잡혀.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20년간 운영해온 김태준이 오늘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인 78세 할머니가 경찰에 협조해 검거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영자 할머니는 AI 음성 보이스피싱으로 300만 원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협력해 범인 검거에 나선 것인데요. 오늘 노원역 인근 카페에서 김태준과 만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태준의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자정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영자 할머니죠? 저는 김태준의 동료예요. 또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보스님을 감옥에 보냈네요.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조용히 사세요. 그럼 가족들도 안전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경위한테 전화했어요. 경위님 또 협박 전화 왔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경위와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호요? 네. 저희가 어르신 집 앞에 경찰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아파트 앞에는 경찰차가 상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지냈어요. 무서웠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준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이 속속 검거됐습니다. 박민수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잡혔어요. 김태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전원 검거. AI 음성 제작 기술자까지 붙잡혀. 피해 금액 총 2천억 원 추정. 이진호 경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조직원 전원 검거됐어요. 그리고 어르신 돈도 일부 찾았습니다. 제 돈요? 네. 압수한 계좌에서 200만 원 회수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경위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돌려받다니. 그리고 어르신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셔야 해요. 증인이요? 네. 어르신 증언이 김태준을 유죄로 만드는 데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 김태준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김태준의 조직이 제 손녀 목소리를 복제해 저를 속였고 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석에 김태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정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손녀 목소리로 전화가 왔던 것, 편의점에서 돈을 보낸 것, 집에 침입당한 것, 협박 전화를 받은 것 모두 말했어요. 방청석에서는 수진이와 수빈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끌려나가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대표님이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위로받고 있어요. 모임에는 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딸 목소리로 전화 받았어요. 2천만 원 보냈죠.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회사에서 실수했다며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다 보냈죠.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숙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매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기로요. 한 달 후 우리는 방송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AI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을 모셨습니다. 한영자 할머니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녀 목소리에 속았어요. 너무 똑같았거든요. 인공지능이 만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에요. 가족을 믿었는데 속았다는 그 배신감이요. 우리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I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고백. 가족 목소리도 이제 못 믿어. 정부 대책 마련 나서. 인터뷰 후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I 음성 기술 악용 처벌 강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확대. 금융기관 고액 송금 시 영상 확인 의무화.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조금씩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노원구청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녀 목소리에 속은 것, 300만 원을 잃은 것, 김태준을 잡은 것 모두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소리는 복제할 수 있어도 마음은 복제할 수 없어요. 전화로 급한 일 생기면 꼭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과 상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이상한 전화 받았는데 할머니 말씀 듣고 안 속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도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강연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 한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더라.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수빈아. 할머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갈게. 토요일 오후 저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와 수빈이가 웃으며 맞아 주었어요. 엄마, 할머니. 거실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 후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SNS에 글 올렸어요. 할머니 이야기요. 수빈이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AI 보이스피싱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범인도 잡고 지금은 강연도 다니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우리 할머니한테도 알려드려야겠어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저는 수빈이를 꽉 안아 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수빈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9세가 됐어요.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경찰청에서 표창을 받게 됐거든요. 경찰청장님이 제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영자 씨.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협조하고 피해 예방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이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는 수진이, 수빈이, 이진호 경위, 편의점 직원 최민호 씨, 김미숙 대표님, 그리고 피해자 모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의 목소리라도 꼭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기술은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지만 진심은 복제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어요. 이번엔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화면 속 수빈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제가 할머니 손녀인 게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도 수빈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수빈아.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손녀 목소리로 전화가 왔던 그 무서운 밤을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가 있죠.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수빈이랑 같이 파티 준비했어요. 파티? 엄마 표창 받은 거 축하하려고요. 고맙다 수진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79세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표창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수빈이 사진이 있었어요. 진짜 수빈이의 웃는 얼굴이요. 저는 사진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목소리보다 얼굴을 보고 믿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보고 믿어야지.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어둠보다 빛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